매일 등산 간다던 아내, 배낭에서 나온 물건의 정체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박영수,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가 3년 전 퇴직한 66의 남자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남은 인생은 편안할 줄 알았건만 현실은 살아있는 ATM 기계와 다를 바 없었다. 아내 해숙은 내 퇴직을 기다렸다는 듯 자식들 결혼자금과 손주들, 학원비 명목으로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바빴다. 그녀에게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구멍일 뿐이었다. 함께 TV를 봐도 그녀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에게만 눈길을 줬고 내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다. 텅 빈 거실에서 나 홀로 느끼는 소외감, 그 서러움을 누가 알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내 청춘은 어디로 갔는가?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을 등록한 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보다 옆집 남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노래교실 구석에 앉아 뻘쭘하게 박자나 맞추고 있던 내게 그녀가 다가왔다. 박영수 선생님 맞으시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곱게 화장한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다. 아내조차 나를 애들 아빠 혹은 여보라고만 불렀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런데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내 젊은 시절의 꿈을 물었고 내가 쓴 서툰 시를 칭찬했으며 내 낡은 농담에도 소녀처럼 웃어주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함께 다방에 가 쌍화차를 마셨다. 해숙과는 절대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 오갔다. 그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돈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 꿈과 감정을 가진 한 명의 남자 박영수가 되었다. 잊고 있던 설렘이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각방 쓴 지 10년, 우리 부부는 결혼 대신 서로를 포기하는 걸 택했습니다. 서연을 만나는 날이 늘어날수록 아내와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저녁 식탁에서 내가 오늘 노래교실에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는데 라고 운을 떼면 해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래서 반찬값이 얼마라고요? 라고 되물었다. 내 일상이나 감정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오직 돈, 자식, 건강 문제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내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보자고 했고 노래에 얽힌 내 어린 시절 추억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는 시간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선생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듣고 싶네요. 이 짧은 한마디에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잠자리를 안 했으니 불륜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러나 마음을 전부 줘버렸으니 어쩌면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깊은 불륜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퇴직금 3억 아들 집 사주려던 돈을 결국 그 여자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공원을 걷던 날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식당 일을 전전했다는 이야기였다.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를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 한마디에 내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이 여자의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며칠 뒤 서연은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돈 얘기를 꺼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 몰래 빼돌려 두었던 비상금 통장을 해지했다. 그녀의 손에 5천만 원을 쥐어주었을 때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내 통장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거덜나는 시작이었음을.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내 사랑이라는 이름, 그 여자의 충격 정체는 그날 이후 내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자꾸만 밖으로 나돌았다. 해숙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연애라도 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아주 폈네. 비꼬는 아내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내 차에서 발견된 여자 머리핀이었다. 이건 뭐야? 당신 차에 웬 여자? 머리핀이 굴러다녀. 해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노래교실 동료가 떨어뜨린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내가 잠든 사이 아내는 내 휴대폰을 뒤졌다. 서연의 이름을 김 부장으로 저장해뒀지만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황혼 재혼한 남편, 새 아내에게 전 재산 뺏기고 요양원에 갇힌 사연. 해숙이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을 이야기하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장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이 사실을 서연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내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차라리 잘 됐어요. 이참에 그 답답한 집에서 나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녀는 이혼하면 받게 될 위자료와 내 연금만 있으면 둘이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아파트 명의만 어떻게든 지켜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독처럼 달콤했다. 늙고 병든 아내를 버리고 젊고 상냥한 여자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해숙에게 아파트만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빗발쳤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평생 고생한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귀를 막았다. 서연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었다. 첫사랑 찾아 떠난 아내, 3년 뒤 빈털털이 되어 내 집 앞에 쓰러져 있네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자식들을 등지고 집을 나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로 현금 일부를 넘겨주었지만 아파트 명의는 간신히 지켜냈다. 서연과 함께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알았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서연은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나를 조르기 시작했다. 선생님, 아파트 담보로 대출 조금만 받으면 안 될까요? 금방 갚을게요. 그녀의 눈물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연은 사라졌다.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내 퇴직금, 비상금, 그리고 내 집까지. 그녀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남편이 요양보호사와 방 안에서, 아니, 나는 그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다. 빗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갈 곳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랭한 목소리뿐이었다. 그러게 엄마 말 들었어야죠. 이제 와서 우리더러 어쩌라고요. 결국 나는 예전 우리 집, 이제는 해숙 혼자 사는 그 집 앞으로 갔다.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해숙이 장을 보고 들어오다 나를 발견했다. 며칠 만에 본 그녀는 나보다 더 늙고 수척해져 있었다. 나를 본 해숙의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슬픔이 보여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저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30년이란 세월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매일 경로당 가는 남편 알고 보니 그곳 여왕벌과 살림 차렸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물론 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내 처지와 다를 바 없었다. 해숙은 나를 내치지 않았지만 용서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대했다. 예전에는 답답하기만 했던 그녀의 잔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겨우 구한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평생 모은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연금마저 빚을 갚느라 절반이 날아갔다. 문화센터 동기들은 나를 손가락질했고 나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젊은 여자에게 홀려 전 재산을 날리고 조강지처에게 빌부터 사는 늙은 주책바가지. 그것이 나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거울을 보니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일그러진 낯선 늙은이가 서 있었다. 60대 남편보다 옆집 남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해숙이 말없이 내 밥그릇 위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주었다. 지난 몇 달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순간 울컥 눈물이 솟았다. 서연이 내게 주었던 달콤한 말과 거진 미소는 결국 내 주머니 속돈을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해숙의 무뚝뚝한 김치 한 조각에는 나에 대한 원망과 연민, 그리고 아직 다 버리지 못한 미련이라는 30년 세월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자이고 싶다는 어리석은 인정욕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설렘이 아니라 밥 위에 올려주는 저 김치 한 조각처럼 일상 속에 묵묵히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아내에 대한 끝없는 미안함뿐이다.